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모두 구정 연휴 첫날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완전히 쉴 예정인데 오늘 이제 뭐 펜딩 컨텐츠 준비하고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유튜브에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공매도 리포트에서도 나왔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지난 1년간 기존의 피럴 제프맨이라는 CEO가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2025년까지 특정 분야에서 양자 우위를 보이는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내서 양자 컴퓨터의 챗 GPT 순간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결국에 2025년에 그걸 달성을 못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2025년 1월 2월쯤에 이사회 의장으로 가고 CEO직을 내려놨다가 이제 그 의장까지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아이온큐에서 나간 상태인데 추론을 해보면은 기존의 로드맵이나 이런 파급력, 영향력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회사 자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 니콜로 데마시라는 젊은 CEO가 왔죠.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40대 중반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피러 제프맨 60대 중후반이었던 거에 비해 20살이나 젊은 사람이고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인터뷰나 이런 영상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격적이고 야심 있고 적극적인 그런 CEO입니다. 뭐 인터뷰도 하루에 몇 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아이온큐가 한 400명 정도 규모였는데 불과 25년 1년 동안 7개 정도 기업을 인수하면서 총 9개 정도의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고 지금 4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스카이워터까지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2,000명 규모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요건 이제 제가 펜딩해서 매월 링크드인에서 한 60만 원 정도 1년에 지불하고 얻는 그 유료 정보를 가공해서 만드는 건데 아이온큐가 최근에 사이퀀텀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미 인력은 1등인데 링크드인에서는 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내가 이 회사에 다닙니다라고 올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숫자를 삼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인수한 뭐 카펠라 스페이스, 큐비텍, 벡터 아토믹, 뭐 스카이룸 이런 회사 인원들이 자기가 아이온큐 다닌다라고 자회사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은 아이온큐로 잡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가 지금 선도그룹 3개 컨티뉴엄이 한 6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퀀텀 아이온큐 순이었는데 아이온큐가 지난 한 달 동안 45명이 들어오면서 사이퀀텀을 앞질렀고 실질적으로 컨티뉴엄은 17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아이온큐는 인수합병원 회사를 합치면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컨티뉴엄도 올해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700명 이내로 추론이 되고 아이온큐는 그거의 3배인 2,000명 정도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악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악재로 해석하는 사람들 또 공매도 리포트는 어떻게 보냐 로드맵에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는 거다 어렵다는 증거다 그리고 긍정론자인 분들은 아이온큐가 유망하고 그 내부에 있는 이 현업자들이 봤을 때 유망하니까 자꾸 뭐 빅테크나 정보기관에서 또는 임원급들이 계속 오는 거다라고 하는데 누가 맞을까? 제 생각에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아이온큐가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빨리 하려면은 빨리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필요한 기술들을 인수해야 된다. 비관론자 말들도 맞아요. 이게 좀 연기돼서 데려오는 거네. 안간힘을 쓰고 있네. 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될 거다라고 믿고 이제 빅테크에서의 커리어들을 놓고 이제 아이온큐로 온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 입장만 취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온큐처럼 이렇게 1년 사이에 8개, 9개 기업을 인수하고 4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5배나 커진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서 보기는 흔치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꽤 흔한 사례라고 합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입니다.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 쿠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인프라 표준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 기업이 되면서 인력 폭증이 정상적인 현상이었고 엔비디아는 그거를 잘 기술적으로 해자를 만들고 자기만의 생태계, 제품 가치를 창출해내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아마존도 AWS 초창기에 뭐 서버 사업은 돈이 안 된다, 과도한 인프라 확장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에 AWS라는 이 생태계를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빅테크로 성장을 했고 팔란티어 역시 정부 국방 인력을 대거 흡수하면서 플랫폼화에 성공하고 AIP 전환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이제 빅테크의 초입까지 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컨설팅 회사가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 인수하냐, 너네 그래서 돈 되겠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세 개 기업이 엔비디아, 아마존, 팔란티어.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위워크 같은 경우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력을 확장하고 폭증시켰는데 사업 모델이 검증이 안 되면서 구조적인 적자를 맛보고 결국에는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 이제 제 연배거나 저보다 좀 연배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버 시장의 강자였고 더 시장을 먹기 위해 수천 명 단위로 확장을 했는데 클라우드 전환에 실패하고 결국에 오라클에 인수가 됐죠. 그래서 기술은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쳤고 생태계 구축에 실패한 경우, 블랙베리 역시 아이폰 등장 직전까지 그 키보드 같은 게 달린 특이한 이 블랙베리 폰이 있었어요. 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흐름을 잃지 못하고 기술 패러다임을 오판하고, 또 야후 역시 수십 개 기업을 인수하고 인력이 폭증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에 밀리면서 결국에 2017년에 버라이존에 매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신 이렇게 인력이 폭증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온큐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이온큐가 기존에 양자 컴퓨터만 했는데 이 로드맵 2025년에 특정 분야 양자 우위를 보이겠다. 요거는 사실 달성이 안 됐죠. 근데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수직 통합이 됐다. 하드웨어부터 뭐 제어전자, 소프트웨어, 에로 보정, 스카이워터까지 먹으면서 제조 양산까지, 그리고 국방 영방 쪽으로도 아이온큐 페더럴로 넓히면서 양자 통신 보안, 우주, 양자 센싱까지 넓히면서,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엔비디아형 전환 모델에 가깝다는 거죠. 기존에 잘하던 거 요게 조금 지연이 되지만 요거를 좀 더 넓혀서 생태계 토탈 솔루션으로 가는 형태.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매출이 따라오느냐 일단 봐야 되고, 내부적으로 통합이 잘 되는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실적 발표를 지금 한 열흘 앞으로 두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매출 잘 나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회사들이 인수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EPS가 예상보다 잘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느냐, 회사 많이 먹는 거 요거는 이제 어느 회사든 시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만들면. 근데 그 회사들을 인수해서 시너지를 내서 적자폭을 줄여서 흑자 전환의 이 시점을 투자자들에게 언제쯤 될 건지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는 거고 다른 양자 기업들과 차별 없이 같이 움직이는 거다. 아직은 불확실한 베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자가 있는가, 기술적으로 진전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말로만 양자로 뭔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문외한인 사람이 써봐도 이거 양자로 하니까 뭔가 특이점이 있네, 이점이 있네 라고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정도 사례를 내놓은 기업이 아무 데도 없죠. 그래서 제3자들, 이제 외부 월가 기관들이 봤을 때는 아직 누가 이길지 몰라, 쟤네 도토리 기재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되 적자폭을 줄이면서 흑자 전환 시점을 가시권 안으로 들여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상용화 가치가 있는 사례를 내놔야 된다. 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검증의 단계에 있는 거죠. 아직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다, 리스크가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큰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피터 제프맨의 1기가 있었고 이제 니콜로 데마시의 2기가 열린 셈인데, 피터 제프맨은 비전 중심, 스토리텔링 중심, 상장시키고 이걸 기업화시키는 CEO였고, 신임 니콜로 데마시 CEO는 운영, 실행을 하면서 자본시장과 M&A, 돈 쪽으로 경험이 풍부하죠. 구조를 재편하면서 빅테크 형식으로 지금 뭐 사업부도 양자 컴퓨팅, 양자 인프라, 양자 네트워킹으로 나누고, 거기 이제 수장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킨 뛰어난 기업들 CEO들로 채우고, 그 빅테크 형태로 지금 만들어가면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다른 회사에도 있었는가? 엔비디아에도 있었어요. 젠슨왕도 계속 CEO였지만 2012년부터 14년까지 GPU에서 AI 인프라로 전환하면서 이런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고, 구글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근데 여기서 성공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모바일 전략에 실패하고 윈도우스 중심의 사고의 한계에 빠져서 주가가 10년 동안 정체를 했는데, 이제 지금 CEO인 나델라가 오면서 클라우드를 우선으로 올리고 애저 클라우드에 대규모 투자하고 오픈소스를 수용하면서 기업 가치가 10배 이상 성장하고 플랫폼 기업으로, 클라우드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 상승이 있었고, 애플 역시 스티브 잡스가 물러났다가 다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죠.
제품이 안 팔리고 적자 지속되고 파산 위기에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를 내쫓았다가 다시 불러서 제품 라인을 단순화시키고 핵심 디자인 철학을 회복시키고 혁신을 계속하면서 아이맥에서 아이파드, 아이폰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전환에 성공했고, 실패한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노키아, 스마트폰 흐름을 읽지 못했고, 블랙베리 역시 그랬고, 위워크 역시 이런 본질적인 사업 모델에 적자가 있었는데 이걸 극복을 못했다. 그래서 아이온큐한테 대입을 해보면은 기술 경쟁력 목표했던 것만큼 2025년에 폭넓은 상용화 도달 못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혜자는 살아 있습니다. 이온 트랩이나 네트워킹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시장에서 패배했다기보다는 승자가 확정되지 못한 춘추 전국 시대죠. 그리고 전략 역시 기존엔 양자 컴퓨터만 밀다가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또 비슷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양자 통신 보안, 양자 센싱까지 합치고 수직 통합을 시켜서 우리가 비용을 줄여보자. 재무적으로도 아직은 뭐 현금이 한 3조 정도, 5조 정도 있으니까 감내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노키아처럼 이미 졌다, 끝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 전환기 기술이 재검증되는 그 중도기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2, 3년 내에 기술적으로 또 상용화 가치를 낼 수 있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 시점 보여주지 못하면 노키아나 블랙베리처럼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CEO가 교체되고 공격적인 M&A를 한 거는 승부수를 던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정말 성공을 했을 때는 크게 성공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게 정말 매출이 안 나고 기술적인 혜자도 쌓지 못한다면은 크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매출이 성장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가, 핵심 인재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모이는가, 그리고 정부 계약이나 이런 상업적인 큰 계약들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가치를 낼 수 있는가, 요 두세 개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어딘가? 아직은 이 전략을 실행하면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주가가 출렁이고 다른 양자 기업들과 차별화되지 못한 거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자는 초기 인터넷과 비슷하고 반도체 초기 공정과도 비슷해요. 뭐 실리콘이 될 거냐, 뭐 진공관이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고 국방 항공우주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어쨌거나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고 승자가 생기면 승자가 크게 이길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은 그때까지 크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대중화 직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인프라를 깔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적군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성벽을 쌓는 인프라 경쟁 중반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직 아이온큐가 주춤하긴 했다. 실제로 이 피터 제프맨 1기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피터 제프맨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려 있었던 임원들이 뭐 CFO, 최고 매출 담당자 등등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죠. 그래서 지금 2기 니콜라 데마시 공격적인 M&A, 수직 통합, 풀스택 그리고 정부 공략 이쪽 단계로 넘어갔는데 확실한 결과는 아직 못 내준 이 전환기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기술적 혜자가 있느냐, 전략 전환을 통해 실제 제품과 매출, 성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향후 2, 3년간 이거를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고 베팅의 영역이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지금 아이온큐가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내려왔다고 해도 아이온큐 리게티 DAV 보시면은 여전히 아이온큐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100배가 넘습니다. 100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보면은 3배에서 5배도 많다라고 봐요. 굉장히 큰 프리미엄과 기대치를 이미 얹혀 놓은 거예요. 물론 디웨이브의 300배 내외 그리고 리게티의 600배 내외를 보면은 아이온큐가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 있지만 세 개 다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들어갔다. 다만 이제 PBR이 뭐냐면 청산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건데 이 측면으로 봤을 땐 아이온큐가 3, 4배 정도로 전통적인 지표로 봐도 나쁘지 않은 수준.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온큐 시가총액이 현금성 자산 대비 한 3배, 4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였냐면 아이온큐가 3불이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PBR이나 현금성 자산 대비로는 조금 많이 떨어진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PSR로 봤을 때는 모든 양자 기업들이 다 어마어마한 기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위험하다. 여기에 몰빵하거나 너무 삘에 꽂혀서 갑자기 돈을 넣고 이런 건 위험하다. 분산 투자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거는 정말 될 것 같은데 요런 아이디어 한 3-4개 정도를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저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절대로 아이온큐에 몰빵하세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몰빵을 해봤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궁극적으로 좋은 수익을 낸 거는 운도 어느 정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 없이 조금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이 부의 다리를 천천히 견고하게 쌓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립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온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제 금융 포트폴리오의 1등이지만 항상 긍정론자 시선으로도 보고 비관론자 시선으로도 보고 리스크가 무엇일까? 잘 되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이거를 다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 주식 사면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흔히들 이제 편향에 사로잡힙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투자 고수가 될수록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떨어질 확률 거의 똑같다. 그래서 좀 더 시드가 불어나고 실력이 붙을수록 리스크 대비 수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내 목표는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안전하게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옮겨갑니다. 저도 그래서 그쪽을 많이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온큐가 성공하면 상방이 뚫려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나는 요 정도는 뭐 반토막 이상도 각오하고 투자해 보겠다. 그 정도만 이제 덜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워싱턴 데이, 이제 워싱턴 대통령 출생일로 미국장도 휴장인데 푹 쉬시면서 이제 본인이 투자하시는 회사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회사는 그대로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 회사에 왜 투자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줌 아웃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좀 내 멘탈을 관리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좋은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저도 항상 리스크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공부하는 장기 투자자로 궁극적으로 큰 수익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